안녕하세요. MTN 뉴스체크입니다. 저는 이희로 기자고요. 이번 정기주주총회 시즌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회사가 있죠. 한미사이언스의 정기주주총회 지난 3월 28일에 있었습니다. 이 주주총회 결과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. 이 형제 측, 이제 경영권 분쟁의 주체인 엄마하고 딸 그리고 형제 측 이들 가운데 형제 측이 이겼습니다. 현재 엄마 측이 이사회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사회 멤버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이사들을 형제 측이 넣을 수가 있게 된 거죠.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해 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, 근데 내용을 보면은 좀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이번 주총회 결과를 결정지었다라는 그런 맥락의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. 근데 저희가 분석한 결과 실제 이번 한미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 보트는 소액주주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. 실제로는 특수관계인들 표가 상당히 좀 영향을 준 듯 보이고요. 소액주주의 표가 실제로는 별로 안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이번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표가 어떻게 행사됨으로써 형제 측이 이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이번에 이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관련 기사들을 보면 유독 이 기사들마다 특수관계인 주식수가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좀 내용을 보면요. 두 개 매체의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이 지분율을 봤는데 지분율이 좀 다릅니다. 이 엄마 측이 40.8%, 형제가 38.4%라는 기사도 있고요. 또 보시면 이 엄마 측은 43%인데 형제 측은 40.5%라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. 이게 다 지분율이 좀 다르죠. 근데 왜 언론 기사들마다 이렇게 지분율이 다르냐? 이거는 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. 회사의 사업보고상에 나오는 주식수, 그리고 회사가 따로 이제 별도로 공시하는 게 있습니다. 대량 보유 보고서, 주식 대량 보유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나온 주식수가 다릅니다. 이게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. 이 사업보고서상에는 일단 실제 이 대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수만 나옵니다. 근데 사실 이것 말고도 이 대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대차거래하거나 혹은 가진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경우는 사업보고서상에선 빠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대량 보유 보고서 그리고 사업보고서상의 주식수가 다른 거죠. 근데 이 경우에 의결권은 어디에 있느냐? 이 주식을 가지게 된 에쿼티스 퍼스트는 아닙니다. 이 대주주들, 그러니까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린 대주주들이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주식은 에쿼티스 퍼스트 소유로 돼 있고 사업보고서상에는 이 주식이 빠져 있지만 실상 이들은 이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저희 이슈체크팀에서 이걸 감안해 가지고 특수관계인의 주식수를 계산해 봤습니다. 이 내용도 함께 볼게요. 보시면은 이 왼쪽이 형제 측 지분율입니다. 그리고 오른쪽은 엄마 측 지분율이죠. 그래서 보시면 이 형제 측 주식이 약 2,837만 주, 그리고 엄마 측은 3,008만 주 정도 됩니다. 지분율로는 41.88 대 44.39%. 그러니까 엄마 측이 약 2.51%포인트 정도 우세한다라는 1차적인 계산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주총회 전에 소액주주가 캐스팅 보트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.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. 이만큼 양측 지분율 격차가 낮았기 때문입니다. 이 한미사이언스 유통주식수 가운데 특수관계인 주식을 빼면은 아마 소액주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이들의 주식수가 약 930만 주에 달합니다. 그리고 이번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가 워낙 핫했으니까 이 930만 소액주주 표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의결권을 행사할 거라고 본 거죠. 그런데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상황을 보니까 이 소액주주의 표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행사되지 않았습니다. 내용을 같이 보시면요. 맨 위에 있는 6,995만 주가 이 한미사이언스 주식 총수이고요. 여기서 자사주를 뺀 주식은 6,770만 주 정도 됩니다. 근데 이번 주주총회에 참석한 총 주식수는 5,962만 주 정도 됩니다. 유통주식수 대비 87.99%, 그러니까 88% 정도가 이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.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수관계인 주식수, 그러니까 엄마 그리고 형제, 이 주식수 다 합친 거는 약 5,845만 주가 됩니다. 자, 그럼 생각해보면 이 참석 주식수에서 특수관계인 주식을 빼면은 그러면 아마 그 외에 소액주주가 나올 겁니다. 이 주식수는 과연 얼마일까요? 네, 보시다시피 117만 주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117만 주라는 거는 실제 이제 행사될 수 있었던 약 930만 주 대비 12%만 의결권을 행사했다. 12% 밖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걸 뜻하죠. 자, 그럼 이런 의문이 듭니다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엄마 측 우호 지분이 약 2.51%포인트 정도 형제 측보다 많았고, 근데 소액주주는 약 117만 주, 지분율로는 한 1%포인트 정도도 안 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과연 이 형제 측은 이번 주총에서 어떻게 이겼을까요?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 의안에 따른 그런 득표수, 득표율 추이입니다. 보시면은 이 엄마 측 의안이 총 6개인데 이 6개의 득표수가
대략 2,800만 주 정도 됩니다. 이 평균치를 내보니까 2,862만 주였고요. 그리고 득표율은 48% 정도 됐습니다. 근데 이 형제 측의 이제 의안 같은 경우에는 득표율이 3,097만 주, 대략 약 3,100만 주 정도 되고 득표율 기준으로는 51.96%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둘의 격차는 지금 보시다시피 약 250만 표 정도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는 소액주주 표가 117만 표라고 했죠. 근데 양측의 격차가 약 250만 표 정도 됐으니까 가정을 한번 해보면은 이 117만 소액주주가 전부 다 송영숙 회장 측을 다 지지를 해줬더라도 결과적으로 송영숙 회장은 패배하게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1차적인 결론이 납니다. 소액주주는 캐스팅 보트가 아니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. 앞서 특수관계인 주식수로 엄마가 3천만 표가 된다고 했죠. 그리고 형제는 2,800만 표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. 양측의 격차가 약 200만 표 정도 납니다. 근데 이번 주주총회 표를 까보니까 엄마 측의 이사들은 2,860만 표를 평균적으로 받았습니다. 그리고 형제 측은 3,100만 표 정도를 평균적으로 받았죠. 그러니까 엄마 측은 원래 3,000만 표 정도 받았어야 됩니다. 특수관계인 지분만 합치면 그렇죠. 근데 엄마 측이 2,860만 표를 받았다는 거는 이건 무슨 말일까요? 소액주주의 투표를 감안하더라도 엄마 측에서 대략 200만 표 정도 이탈표가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지점에서 송영숙 측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다시 한번 볼게요. 일단 보시듯이 엄마 측의 표니까는 송영숙 회장 그리고 임주현 부회장의 표는 그대로 행사가 됐을 겁니다. 그리고 이 가연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 표도 당연히 엄마 쪽을 지지를 해줬을 겁니다. 왜냐하면 회사 안에 속한 곳이니까 형제 측을 지지해주지 못할 거고요. 그리고 국민연금하고 한미사부에 모두 엄마 측을 지지해준다라고 했으니까 이 표 또한 사실 우호 지분입니다. 또 김원세, 김지우 씨 이 둘은 임주현 씨의 자식들입니다. 이들 또한 엄마 측의 표고요. 그리고 송철호 씨도 송영숙 회장의 이제 동생입니다. 이 표 또한 특수관계인에 포함이 됩니다. 근데 이들 가운데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. 여기 있는 이 5명인데요. 일단 이서정 씨하고 이서진 씨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. 일단 친인척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특별관계자를 맺고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은 안 됩니다. 그래서 이들의 의결권이 어딘지는 잘 모르고요. 근데 이 3명, 이 임종호, 임진희, 임종민 씨 이 셋은 돌아가신 임성기 창업주의 조카들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는 지금 이 송영숙 회장의 직계 가족들도 상당히 많고 송영숙 회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특수관계인들도 많기는 하지만 근데 이 직계가 아닌 다른 친척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특수관계인에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이들의 의결권이 정확히 어떻게 행사될지는 모르는 거죠. 이걸 대략 합치면은 대략 200만 주 정도가 나옵니다. 정확하지는 않습니다. 근데 다만 실제로 주총 전날에 송영숙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이 잡힌 아까 보여드린 그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특수관계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실제로 들려왔습니다. 그리고 주총 당일날에 이우현 OCI 회장, 그러니까 송영숙 회장과 지분 거래를 하려고 했던 이우현 OCI 회장도 특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니구나라는 걸 파악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요. 이번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에서 형제 측이 이기는데 소액주주가 거기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? 이거는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 그리고 득표율 전체를 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. 신동국 회장하고 국민연금의 표도 상당히 중요했고요. 그리고 실상 가장 막판에 송영숙 회장 측으로 분류됐던 이 특수관계인들 가운데 몇몇 포가 이탈하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. 이번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